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규제가 대부분 완화됩니다. 2023년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포구가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용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규제 지역이 대거 해제됐습니다. 이달 하순부터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규제도 대부분 완화되는데요. 이 같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 조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84제곱미터 매물이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연말 잇따라 4억대의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6월에 비해 3% 이상 하락하는 등 이 단지를 포함해 곳곳에서 집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거래마저 뚝 끊겼습니다. 지난해 8월에서 11월 광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700건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광주 등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여 만인 지난 3일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뿐 아니라 양도세와 취득세,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래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 정책들이 조금씩 흡수되면서 실소유자들한테 반영을 하면서 후반기 정도는 좀 회복세가 되지 않을까. 관건은 금리입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움츠러든 매수 심리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비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불과 석 달 만에 이뤄지면서 자금이 수도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자본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부터 지금보다 조금 더 거래가 풀리고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된다면은 일정 시간을 지나서 지역까지도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미가 보일 수는 있겠다. 각종 규제 완화 조치에도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새해 들어 공영주차장과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광주시의 공공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은 1급지 기준 시간당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이후 동결했던 공영주차장 요금을 18년 만에 현실화했다는 입장입니다. 택시요금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현행 3,300원에서 서울 부산과 같은 3,800원, 그리고 4,000원, 많게는 4,3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기름값 인상과 보험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광주만 지금 후반이에요. 인상은 해요. 포기라든가 시기가 아직 미정인 거죠.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5.1%. 전기요금까지 오른 상황에서 줄줄이 예고된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지역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도 뭐 다 오른다고 하는데 뭐 모든 것이 다 올라가면 서민들은 앞으로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까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세는 더욱 혹독하기만 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이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제2회 주거복지대전에서 2년 연속 10대 우수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주거복지대전에는 전국 지자체 96곳이 참여했으며 마포구는 작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올해 장관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재난 및 강제 퇴거 등 긴급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한 임시거소 운영,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운영, 취약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립, 주거 안정자금 융자 등 마포 징검다리 주택 사업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주거비 지원과 공공 임대주택 연계 지원, 희망 집수리 사업 등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마포구 현장구청장실이 이번에는 주민을 위한 조성지를 찾았습니다. 마포 새빛 문화숲, 당인리 문화공간 등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제8차 현장구청장실은 먼저 마포 새빛문화숲에서 한강공원 수변공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마포 새빛문화숲 한강 연결로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지난 16일 준공된 현장 연결 승강기를 이용해 현장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지 내 에너지 박물관 및 공원 조성 예정지와 주민 편익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될 이곳은 그동안 보고회 등 많은 준비를 해온 곳으로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현장구청장실은 이번에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전통 도량형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전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어린이 체험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도량전을 오는 6월 25일까지 박물관 B동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미터법 적용의 흔적이 새겨진 정자자,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된 포백천인 흑칠자, 곡식의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흡되말, 가벼운 약재나 조그만 귀금속을 달아 무게를 가늠했던 약저울 등 실생활에서 사용된 전통 도량형 유물들이 전시됩니다. 또한 길이를 가늠해 빠른 거리로 가보는 암벽타기, 부피 측정을 온몸으로 체험해보는 볼풀장, 우리말 속에 숨어있는 도량형 관련 속담 돌림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도량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전시가 산림청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명품 정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전시 서구권역 5개소가 산림청이 공모한 2023년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된 대전시는 국비 3억 8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참가팀과 권역별 실행단체를 공모하고 참가팀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실습 정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며 조성된 정원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명품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실습 정원 조성을 통해 지역 경관 개선과 도시 재생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라스베거스에서 실리콘밸리 유망 벤처기업인 엘비스, 베어로보틱스와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미국 현지 시간 지난 5일 라스베거스 플라밍고 호텔 회의장에서 실리콘밸리 유망 벤처기업인 엘비스, 베어로보틱스와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두 기업의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받고 대구시 미래 50년을 위한 중점 신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로봇 산업 관련 대구시 협력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엘비스 이진형 대표는 대구 글로벌 브레인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고 베어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로봇 연구소 설립과 로봇 생산 공장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실리콘밸리 유망 벤처 기업들의 성공 노하우를 듣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제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상호 협력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및 평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2022년 귀농귀촌 및 영농생활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수상자 9명과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회장 및 의원, 귀농귀촌인과 주민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축하 공연과 시상식, 2부 2022년 귀농귀촌 지원센터 성과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귀농귀촌 및 영농생활 수기 공모전은 귀농귀촌인과 영농인들이 자신이 겪은 사례와 에피소드를 수기로 작성하고 공유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모와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평창군 귀농귀촌 및 영농생활 수기 공모전에는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농업인도 참여해 첫 개최임에도 23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오늘 시상식에는 9명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군은 2023년에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국가 지점번호를 활용한 스마트 조난 신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지점번호는 도로명 주소가 없는 비주거 지역과 이용객이 많은 산악과 하천 지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위치 표시 체계입니다. 위치 찾기에는 쉽지만 상대적으로 긴 자릿수로 인해 긴급 상황 시 신속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군은 긴급 상황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QR 태그 및 NFC 등의 송수신 기능을 활용해 위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구조기관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신규 설치 안내판에는 사용 방법 등이 기재돼 사용자들이 수월하게 국가 지점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가 도내 근로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친 총 49억 원을 주거와 근무 등 5개 분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 공모와 내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가 선정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는 각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수출기업협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경북도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 취임식에서 배영일 전 회장은 그간 함께 해준 회장단 및 임원들과 항상 응원해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신임 이정곤 회장은 사무국 기능을 보강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도와 경북수출기업협회는 그간 수출기업 3천여 개사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수출 종합정보를 제공했고 향후 회원사를 1,200개사로 확대해 명실상부한 지역 최대 수출기업협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기업성장 단계별 종합수출 컨설팅 지원 체계를 새롭게 기획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142억 원의 수출 마케팅 예산을 확보해 기업하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보존 가치가 높은 호미반도 일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는 호미반도 일대가 역사적, 지질학적, 인문학적으로 풍부한 자산을 갖춘 만큼 건강한 바다 환경, 해양 생태 인문 교육 거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거점의 3대 전략을 설정하고 산림과 바다, 인문 역사가 어우러진 동해안 해양 생태 거점 조성에 나섭니다. 이에 천혜의 자연 경관과 해양 생태 자원을 활용해 이 일대를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각 전략별로 해양 정원센터와 어린이 해양 생태관 건립, 해양 생태 마을 조성 등입니다. 사업 대상 구역은 호미곶 해양 보호구역을 포함하며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포함 총 1,666억 원이 투입됩니다. 포항시는 미래 해양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을 중심으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댐도 공급량과 공급 방식을 바꾸면서 용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직격탄을 맞게 될 여수와 광양의 대형 산단도 초비상 상태입니다. 여수와 광양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어댐입니다. 주암댐의 5분의 1 규모인 수어댐은 최근 광양 지역 물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여수로 방류하는 양을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주암댐은 여수 지역 공급량을 늘렸고 주암댐에 의존하던 목포 지역에는 최근 장흥댐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력발전소가 있는 보성강댐도 최근 발전을 사실상 중단하고 최소한의 농업용수를 제외한 용수 대부분을 하류 주암댐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농어촌공사 그리고 K워터 등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이뤄서 댐보 연계운영 협의회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주암댐으로 흘려받아서 그걸 가뭄 대응에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공급이 줄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여수와 광양 지역의 대형 산단도 비상입니다. 하루 23만 톤의 물이 필요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해수 담수화 시설의 가동을 최대치로 늘려 공업용수 생산량을 하루 2만 톤에서 3만 톤으로 늘렸습니다. 광양제철소의 부하에 따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지자체는 여수 광양산단의 공업용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공장 점검 일정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주요 댐 저수율은 주암댐 28%, 동복댐 24%, 평림댐 31% 수준. 생활용수 절감 운동도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당초 목표 감축량 20%의 절반인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농한기가 끝나고 농업용수 사용량이 많아지면 가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관련법 제정이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해상풍력특별법, 전남의대 신설법 등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올해 상황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지역의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최종 통과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만 지역 현안 법안 중 가장 빨리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여야가 주고받기식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3월까지는 대구와 함께 광주 군공항 특별법도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망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민들의 30년 수건인 전남의대 신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대를 가제 만들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반발에 전남 내에서도 서로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특별법은 여당이 어민 수용성 확보와 환경 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재작년 전남의 가장 큰 입법 성과였던 여순사건 특별법은 올해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 재심 제도를 도입하고 유족에게도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이 해를 넘겨도 여전한 가운데 지역의 핵심 법안들이 올해는 정쟁의 파고를 넘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등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초등 전일제 학교가 2025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돌봄도 신설할 계획인데요. 아침 돌봄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